지금 모든 래퍼들의 80%는 오케이션 아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지용아, your son. 네, 이센스 형님이 레전드 인스타 라방 중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지금 래퍼 80%는 오케이션의 아들이라고요. 좀 많이 지는 떡밥이긴 하지만 별다른 영상거리를 찾지 못한 지금 왜 이센스 형님이 그때 이런 발언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게끔 오케이션이 국내 힙합에 관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죠. 괜찮은 척하지마 이건 쉽지만 않아 성공은 뻔하지만 네가 날 버려도 Yeah we get that money 내가 널 버려도 Yeah we get that money. 오케이션의 독특한 랩 스타일은 정식 앨범을 발매하기 전부터 믹스테이프를 통해 어느 정도 확립한 상태였어요. 다수의 국내 래퍼들이 음절마다 강세를 줘서 랩의 타격감을 살리던 것에 반해 오케이션은 랩을 읊조리듯이 해가지고 나른하고 축 처지게 되는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죠. 그리고 앞서 비프리의 Where You의 컴피티션에 참가하고 도넛맨과 함께 공동 우승을 거머쥐어요. 여담으로 요때 BY, 시즌, 블랙넛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케이션은 요때 비프리와의 인연과 팔로알토의 안목으로 하이라이트에 합류, 이후 버벌진트, 디플로우, 빈지노의 앨범에 참여하고 싱글도 몇 장 발표하면서 서서히 입지를 다져가던 중에 드디어 2012년 안에 앨범을 발매하겠다는 약속을 걸죠. 요즘 같으면 딘이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다는 것 마냥 그저 웃어넘기고 말았겠지만 25살 프레시맨 오케이션의 마음가짐은 달랐어요. 그는 정말로 2012년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어차피 각자의 그버 TV에 니네들 안 같이 돈 좀만 줘보려거든 제대로 애채권같이 때까지 가는 거야 종점까지 가수서 할증이나 자시간이나 좋다 우리 집이 근처. 국내 힙합 트랩 명반하면 탑3 안에 든다는 그 앨범, 솔직히 지금 와서 들으면 비트를 감싸는 전자음과 올드한 라인 배치로 인해 약간은 촌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시대상으론 국내 힙합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 할 만큼 굉장히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앨범이었죠. 사이키델릭한 사운드의 샘플링, 음절 끝에서 늘어지는 발음, 약에 취한 듯 불규칙적인 템포의 플로우, 찹텐스크루드 기법의 사용 등 국내 힙합에선 잘 안 쓰여지던 음악적 소스들을 본인의 첫 앨범 안에 과감히 담았죠. 그리고 돈, 파티, 자랑, 여자, 마약, 헛슬 같은 정말 다양한 소재들로 트랙을 이어나가는데 이걸 탑승 수속이란 하나의 커다란 주제로 아울러가지고 트랙 간의 유기적인 흐름을 일관되게 끌어냈어요. 이는 오케이션의 앨범 시퀀싱과 젊은 프로듀서들의 능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던 결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오케이션 본인도 인정했었던 래퍼 커렌시의 카피캣 논란을 이 앨범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룹을 완벽히 구축했던 걸 증명해가지고 해당 논란을 완벽히 잠재우기도 했죠. 오케이션 이전에 이런 랩을 시도한 래퍼들도 몇 있었지만 앨범 단위 작업물에서 이렇게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던 건 오케이션이 유일했기에 그가 이런 클라우드 랩이라 불리는 하위 장르의 대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케이션이란 신인의 화려한 등장은 창모보다 한 10년은 앞섰던 언더그라운드 락스타 탄생의 순간이라 할 수 있었죠. 여자들은 더 이상 좋지 않기로 해 한때 난 부럽지 않은 집안 이제 내가 받은 만큼 내 도움이 더 필요해 열부터 하나 맘대로 되는 건 맘대로 할 수 없단 그 점 딱 하나. 오케이션은 성공적인 데뷔 앨범 발매 후 이번엔 국내 힙합 최고의 컴필 앨범 탑5에 한 번쯤은 꼭 언급되는 올카테이크와 하이라이프에 참여합니다. 두 앨범에서 오케이션의 스타일은 탑승 수속과 별다른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더 높이 날아오르겠다는 진취적인 태도, 그리고 크루와 레이블에 대한 소속감과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격한 애정도 과시했죠. 이 중에서 특히 올카테이프는 탑승 수속을 마친 오케이션이 마치 상공을 활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해요. 앨범 전 트랙에 걸쳐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프로듀싱 과정에도 상당 부분 관여해가지고 이 올카테이프는 살짝 과장을 보태보자면 오케이션 비행 시리즈의 한 일부분처럼 느껴지게 하죠. 다시 말해 올카테이프 탑승 수속의 후속작 같단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처럼 2010년대 초반 그가 가져간 행보는 다수의 90년대생 래퍼들에게 음악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오케이션은 일리네어와 또 다른 느낌의 트랩 뮤직 1티어 포지션에 있었어요. 거기다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선 앞서 선보였던 그루브보다 더 늘어진 그루브를 통해가지고 이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죠. 정말 약에 취한 것처럼요. 생각은 없고 의견은 많지 난 상관한 내 day still play my shit 호구들 돈 대신 여자애는 멀어 난 그냥 컵 두 개 겹친 다음에 보라색 사이다를 마시면서 돈을 써 엄마가 TV로 보는 래퍼들 대부분 빛 좋은 게 살고 they ran out their motherfucking time 잊지마 I'm a motherfucking trendsetter on my shit
오케이션의 영향력은 음악 카테고리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패션계도 그의 손을 거쳐갔죠. 사실상 코올트라는 문화적 총체가 2010년대 중반의 힙지리들에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다가왔다 할 수 있는데요. 오스카를 중심으로 한 코올트의 움직임은 의류 사업에서도 큰 수완을 얻습니다. 카모 패턴으로 유명한 베이프를 즐겨 입던 오스카는 해당 브랜드에서 영감을 얻어 올카웨어란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죠. 그들이 판매한 코올트 로고가 새겨진 후드티는 판매 1분 만에 솔드아웃 돼가지고 몇 천만 원을 순식간에 벌었다고도 하고요. 이때 멤버들은 본인들의 인기에 진짜 다 개깜짝 놀랬고 나중엔 정가보다 리셀가가 더 높을 정도로 올카웨어는 잘 나갔어요. 마치 요때 코올트의 파워가 정말 번거래 마냥 국힙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같았죠. 다만 오늘의 주인공 오케이션이 올카웨어의 구심점에 있던 인물은 아니었고 약간 뒤에서 파이팅 넣어주는 역할이었다고 해요. 근데도 돋보였던 오케이션의 패션 감각은 시대를 앞서 나갔단 말이 딱일 정도로 트렌디함을 갖추고 있었죠. 약간 양지의 패션 리더가 GD였다면 그 아래는 오케이션이 그 자리를 양분하고 있었다고. 꾸민 것 같으면서도 안 꾸민 미니멀함과 그의 슬며시 얹어지는 깔롱한 아이템들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깡마른 몸과 뚜렷한 이목구비는 본토 래퍼들이 자랑하던 특유의 간지를 오케이션이 구현할 수 있게 한 요소들이죠. 또 이때쯤에 홍대에서 놀던 오케이션 바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와사비 한 대 마른 것 마냥 오케이션처럼 입고서 어눌하게 다녔다고 하네요. No motherfucking key, babe, camouflage. Vintage, but looking fresh at the box. 그건 옷이 아니라고 100번을 말해봐도 못 알아쳐먹으니 돌체랑 또 가보나 매일 청바지를 입어 나는 말을 아끼려고. 오케이션은 키드밀리의 앨범에서도 밝혔듯 현재 랩에 큰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피처링 비용 좀 통장에 꽂아주면 그 돈값의 10배는 한다면서 앞으로 그냥 용병으로 뛰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요즘엔 오케이션보다 잘하는 래퍼들이 정말로다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 랩으로 이길 수 있다. 1번 EK 그리고 2번 오케이션. 2번 오케이션. 하지만 오케이션이 보여준 간지와 칠한 바이브 이쪽은 현재 빌스텍스 형님이 먹어치우고 있음에도 그 빌스텍스 형님으로도 충족이 안 되는 오케이션만의 멋을 더 늦어지기 전에 앨범 단위로 들어보고 싶은 바람이 있네요. 그럴 일은 제가 죽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을 걸 알고 있지만요. 근데 최근 브라이언 체이스 리스타트 잇의 뮤비 익스텐디드 버전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기존 뮤비에 잘렸던 오케이션이 등장했어요. 영상 속에 오케이션이 삐쩍 마른 걸 보니 좀 오래전에 찍은 것 같긴 하지만 이걸 갑자기 뜬금포로 업로드한 걸 보면 노래 제목 그대로 오케이션이 부채와 함께 리스타트를 그리는 어떤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아 그렇지 않냐? 아님 말고